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중앙경향의 반기웅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진성준 전 의원이랑도 김부겸 전 대변인 얘기 살짝 했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뭐 당연히 스스로 불출마 결정했겠습니다만 당과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을 테고요. 예. 당에서 전체 판세 부담이 됐겠죠.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고심을 거듭해서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김 전 대변인이 얽혔던 이슈 자체가 부동산 이슈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부동산, 교육 이 두 가지 문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 있는 그런 이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인재 영입 그런 예. 전략 자체도 좀 삐그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원정건 씨 관련해서도 지금 낙마가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부동산 이슈까지 잘못해서 터진다. 그럼 사실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이제 생채기가 나기 예. 때문에 뭐 언급을 했겠죠. 예. 예. 김부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데 네. 기자로 활동할 때는 뭐 보수, 진보 통틀어서 굉장히 존경받는 기자 중에 한 명이었고 뭐 예. 특종도 여러 번 했고 특히 뭐 최순실 특종이라든가.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마지막이 좋지 않게 돼버렸네요. 이제 사실은 이제 언론인들 입장에서 저도 뭐 기자 예.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예. 선배 기자였죠. 그리고 뭐 좋은 기사도 많이 쓰셨고. 근데 물론 이제 언론인들도 정치에 참여할 자유가 있고 정당에 가입할 자유도 있고. 예, 그런 자유는 다 있습니다만 그 김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름을 많이 알렸던 기자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각인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도 어떻게 보면 그 국정농단 사태 예. 관련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취재를 하고 좋은 기사를 쓴 뒤에 그 관련된 정치 집단이나 그 진영으로 들어갔다. 이런 모습은 사실은 그 기사와 취재 관련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한겨레 기자들이 대변인 행 자체를 반대를 굉장히 극심하게 했었고요. 그때 예. 당시에 한번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사표를 내고 한참 뒤에 다시 이제 대변인으로 입성을 하기도 했었고요. 한겨레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진보 진영 혹은 또 폭넓게 이제 언론인들 전체, 그 기자 후배들 모두 다 이제 김 전 대변인을 좋은 기자, 좋은 기사를 썼던 능력 있는 기자로 알고는 있지만 이런 정치권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삐그덕거리는 이런 행보 자체를 그렇게 반기고 있지는 예. 않습니다. 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민주당에서 호남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임 전 실장의 그 페이북, 그 SNS에 가보면요. SNS 계정에 가보면 제도권 정치를 떠나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라는 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예. 마지막 글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4.15 총선을 앞두고 임 전 실장에게 호남 지역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본인도 출마 생각도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놨더라고요. 예. 일단 당 차원에서 이거 사실이냐 이렇게 요청한 게 사실이냐 물었더니 사실이다. 그러니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제 모든 걸 총괄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이다. 다만 지금 울산 관련한 상황, 지금 검찰 수사 관련해서 한 얘기 예. 언급입니다. 그 문제를 좀 알아서 잘 대응한 다음에 지혜롭게 잘 판단할 것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요청을 했고요. 임 전 실장은 관련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여쭤보셨던 것처럼 본인 입장은 좀 안 나왔습니다. 네, 안 나왔고 총선 관련해서도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당연히 그 입장이 안 나왔는데 가능성은 지금 다 열어둔 상황입니다. 그 양정철 원장이 총선 이런 불출마하느냐 이런 거 관계없이 당의 총선 승리에 필요한 기여는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으니까 예. 여기 이 안에는 이제 총선도 출마할 가능성이다. 여차하면 그런 의미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전부터 계속해서 당내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임 전 실장을 두고 뭐 대단히 잘 훈련되고 매력 있는 분이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당내에서는 임 전 실장을 선거 지역구에 넣고 가상 여론조사를 돌려서 그 결과를 이제 언론에다가 흘리기도 하고 발표하기도 하고 했었죠. 예. 그 자체가 임 전 실장에 대한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근데 불출마 선언을 뭐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몇 달 전에 했는데. 두세 달밖에 안 됐습니다. 예. 지켜보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에 출마한다고 벌써 얘기를 했고 예.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종로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교안 대표하고 빅매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종로에 신인을 차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아, 그렇습니다. 한국당에서 서울 종로 지역구에 그 신인을 차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한국당 측에서도 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지금 얘기했던 그 안이 여러 안 가운데 하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예. 당초 종로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출마를 해서 이낙연 전 총리와 맞대결을 벌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들 나왔었죠. 그런 분석 기사들도 나왔었고요. 그러나 이제 황 대표가 이 전 총리와 붙을 경우에 낙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분석이 계속해서 또 나왔고요. 굉장히 그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여론조사 결과도 얼마 전에 발표가 됐었죠. 이 전 총리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빅매치라고 해서 붙었다가 낙선을 하게 되면 이제 입지가 많이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 나간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도대체. 이게 수도권 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누가 어떻게 내릴 것이냐가 굉장히 좀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강남도 옛날 강남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험지인 수도권이 어디냐 이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고요. 예. 여러 지역 가능성을 열어둔 셈인데 뭐 서울 용산, 양천, 뭐 경기도 용인까지 그런 그 지역 출마 검토 중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당 내부에서는 그럴 바에야 그냥 비례로 나가시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종로에 그냥 출마하던 대로 예상대로 출마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시간 지나면 뭐 결정 나겠죠. 어디로 예. 가는지.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창당 소식이 들려오는데 네. 당명 정했습니까? 아직도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죠. 예. 예. 일단 그 비전을 뭐 보셨겠지만요. 작은 정당, 공유 정당, 혁신 정당 이렇게 이제 지향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탈이념, 탈진영, 탈지역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존 정치를 벗어나서 장외투쟁을 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근데 탈이념, 탈진영, 탈지역, 기존 정치 벗어나고 이 과거에 안철수 전 대표가 늘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 뭐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이념들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또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은 이전에 안철수 전 의원이 했던 얘기와 또 마찬가지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그나마 이제 오늘 이제 창당 추진 기획단장으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김경환 변호사를 공동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금 현역 의원이 지역구에 권은희 의원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례 의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에 출당을 안 시키면 나올 수가 없는 상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명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권은희 의원 현역 한 명 있기 때문에 정당을 만들어도 번호가 상당히 뒤로 밀릴 거란 말이죠. 아마도 10번 그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되면 실제 선거에서 투표장에서 10번 이후의 번호 얼마만큼 파괴력이 있겠느냐 보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당명에 안철수라는 이름을 넣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섣불리 사실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당에 사람 이름 너무 이상하죠. 예, 사실은 이전에 뭐 친박 연대라는 것도 있었죠. 예. 그건 뭐 이제 친박 연대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공유 정당 뭐 이렇게 좀 새로운 정당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뭐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 정당을 현실화하겠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당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나 쟁점을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띄워놓을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덧붙이고 이제 그걸 지향하시는 분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좀 옛날 이름으로 간다는 거는 아마 그 유권자분들도 그렇고 그 타겟층들
20대 또 유권자분들 이런 분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이제 금지가 되는데요. 입국이요. 오늘 4일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입국 제한 조치는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단계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실시를 하게 되고요.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간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킨다고 합니다. 예, WHO에서 입경 금지 조치는 할 필요 없다라고 권고했습니다만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싱가포르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네요. 네, 지금 뭐 이렇게 그 정책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자체도요. 그래서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수입 수출 교역 1위가 대중국인데 예. 사드 사태도 봤습니다만은 또 무역 보복 뭐 또 이런 것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상식적인 대응을 한다면 그런 부분 우려를 안 해도 되겠지만 중국은 실제로 우리가 사드 사태에서 겪었듯이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이제 엄청난 보복을 또 실질적으로 행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번에 뭐 전세기를 언제 내오냐 뭐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차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란 나라의 특성, 그래서 그 공산국가의 어떤 그 특유의 특성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일단 전면 금지는 아니고 후베이성 관련돼서만 입국 금지시키겠다. 네, 일단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모든 내외국인들 여기에 추가적인 정책입니다. 검역을 통과한 이후에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게 한다든지 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 추가로 했고요. 현장에서 이전에는 이제 입국을 할 때 거주지와 연락처 같은 것들을 이제 제출하는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허위로 적든 아니면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연락 가능한지 그런 여부들을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면 입국 금지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뭐 그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 확산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지도, 일명 코로나 맵이 나온 데 이어서 국내 확진자들이 다녀간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코로나 알림이 사이트도 등장했죠. 주목할 것은 코로나 맵과 코로나 알림이 사이트 모두 대학생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전화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알림이 사이트를 개발한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김준태 학생 연결합니다. 김준태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 알림이 사이트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이트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코로나 알림이라는 사이트는 이제 자신 위치를 받아와서 자신의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 있는지 또는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질본 선별 진료소가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예, 저도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검색하려고 막 이렇게 찾아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대학생이 했을까? 네.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서 이거 만들려고 했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뭐 뉴스로 확진자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사실 뉴스나 이런 정부에서 발표하는 문서들은 다 텍스트로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정보를 보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지도로 보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예, 보통 불편하다 거기서 그치는데 만들어보자 해서 행동까지 하셨군요. 현재 이용자 수는 어때요? 지금 이용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지금 사이트가 지금 터졌어요. 아, 그래요? 뭐 언론에서 소개되고 하면서 그 트래픽 초과가 된 건가요? 네, 트래픽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갑자기 저희가 그냥 고치는데 지금 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예상했습니까? 아니요, 저희 전혀 예상 못하고 예.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만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건데 예. 갑자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화제가 되는 걸 보면서 저희도 사실 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동아리 친구들과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멋쟁이 사자처럼 동아리는 어떤 것을 보고 공부하고 하는 곳입니까? 아, 네.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단체는 이제 전국의 이제 연합 단체인데요. 예. 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딩을 이제 선후배끼리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같이 뭐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이런. 그래서 저는 지금 김준태 학생이 미디어학부 소속이라고 해서 네네. 미디어학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컴퓨터를 잘할까 싶었는데 하여튼 코딩을 따로 이렇게 동아리 모여서 공부를 하셨군요. 네. 같이 개발했던 친구들은 이런 큰 반응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팀원들하고도 진짜 실감이 안 난다고. 인터뷰가 막 들어오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몰라 하고. 조금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아시겠지만 코로나 맵이라는 것도 대학생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코로나 맵도 보셨죠? 네네. 이 코로나 맵과 코로나 알림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맵은 이제 동선을 위주로 이렇게 지도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준다면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간 사람 주변으로 해서 그 지도 안에서 이제 주변에 어떤 뭐 진료소가 있는지 또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코로나 맵 개발자의 경우에는 서버비를 사비 충당하고 있다 하던데 코로나 알림이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서버비를 사비로 충당했었는데요. 예. 어제 밤에 그 멋쟁이 사자처럼 단체 대표님이신 이두희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서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한테 지원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사람들이 너무 몰리고 서버가 터질 정도면 서버비도 상당할 텐데요. 네네,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너무 사람이 몰려서 그런데 어쨌든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서버도 확충하고 하셔야겠는데? 네, 지금 서버 확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대해 신뢰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크로스 체크 같은 건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단순히 뉴스도 사실 신뢰할 수도 있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정보를 보고 또 한 번 더 정부 질병관리본부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 검색을 한 번 더 해서 정말로 정부 기관에서 나온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한 뒤에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이트 관리 때문에 요즘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네요? 네, 사실 한 금요일부터 만들기 시작했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컴퓨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회되지 않아요? 만든 거에 대해서? 저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뿌듯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컴퓨터 앞에 매달릴 시간이. 괜찮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런 작업들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팀원들 모두 다 이런 좋은 일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랫동안 이 일을 해도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준태 학생도 느끼겠습니다만은 최근 중국인 혐오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학교 내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사실 조금 조심해서 말을 하고요. 예. 그리고 조금 과격한 분들은 그냥 중국인 혐오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끼리도 좀 그런 발언은 자제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그 정부 대응이나 대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 사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도 정부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주긴 하니까 예.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접근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이트 이용해 주시는 또 국민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세요. 저희가 이 사이트를 만든 이유는 단순히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가 종료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코로나 알림이 사이트 개발한 고려대학교 김준태 학생이었습니다.